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귀신 들려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기억입니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보육원 같은 곳에서 머무르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거기 모여서 같이 놀거나 숙제를 하다가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었고 우연히 모인 아이들이 드물게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A와 B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유명한 심령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인근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집이었고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폐가가 되어버린 집입니다. 그 집에는 차고 같은 곳이 있는데 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게 마구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었고 우리는 옆에 있는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화단을 타고 담을 넘어서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었기에 순조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황무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A는 겁에 질려서 돌아가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B는 모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서 점점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2층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고 방은 모두 3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방은 아무래도 여자 방인 듯 합니다. 왠지 모르게 깨끗했고 여러 가지 장식품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은 아기 침대가 놓여있고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다들 허름했고 무언지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들러붙어 있었지요.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왔고 거실은 분위기 있는 서양식으로 멋진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아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고 아기용 책상이나 의자 그리고 식기 같은 게 바닥에 마구 널려 있었습니다. 저와 B는 신나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있었지만 A는 뒤에 달라붙어 덜덜 떨고 있을 뿐입니다. 서재, 화장실,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딱히 이상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럼 슬슬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목욕탕만 보고 현관으로 나가자.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지. 그리하여 우리는 목욕탕을 보러 갔습니다. 욕조 앞 탈의실에 이르자 B는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은 열어놓고 오자 라고 말했고 현관은 바로 근처였기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기로 합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시계가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목욕탕에 들어서자 무언가가 썩은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동물 사체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토할 것 같이 심한 냄새였지만 나와 B는 어째서인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중 누군가 죽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A는 너무 무섭고 냄새도 난다면서 목욕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걸음 차이인데 목욕탕 밖에 있는 A는 목욕탕에서 나오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했지요. 욕조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고 원래는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었을 테지만 이미 검은색으로 변색되었다고 할까요. 2층에서 봤던 검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B와 힘을 합쳐 뚜껑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도 무거워서 뚜껑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은 2개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내 손톱 사이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분 나쁜 나머지 손을 빼보니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이 중지 손톱 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나와 B는 무서워져서 도망치기로 했고 하지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에 우리는 애에서 태어난 척합니다. 이제 슬슬 질려가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라고 말하며 돌아가려 했지만 하지만 분명 열려 있었던 목욕탕 문이 닫혀 있었기에 우리는 A의 장난일 거라 생각해서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장난은 그만둬.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하지만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목욕탕은 흐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밖에 있으면 실루엣이 보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엉엉 울며 문을 두드리며 A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우리는 여기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바닥에 쥐저앉아 욕조에 등을 기댄 채로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비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린 틀렸다느니 죽을 거라느니 A도 벌써 죽어버린 게 틀림없다느니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놓았고 그 순간 갑자기 등 뒤 욕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스윽, 스윽, 다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젖은 천을 비비는 것 같은 소리였고 큰맘 먹고 뒤를 돌아보자 분명 닫혀있던 뚜껑 중 한쪽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서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탓에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비는 고개를 숙인 채로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비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비는 여자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낮고 흐린 목소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에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로 욕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가 들었고 그 와중에도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욕조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갑자기 아기 손 같은 게 열린 뚜껑 틈새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무심코 토해버리고 말았지만 비는 아직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비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지요. 갑자기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욕조에서는 지금까지 들려오던 것과는 다르게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러 와준 것이라 생각한 나는 기뻐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흐릿한 유리에 얼굴과 손을 꽉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습니다. 앞머리를 5대5 가르마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유리에 꽉 붙이고 있었기에 표정까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곧이어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양손을 천천히 무겁게 들어올리더니 엄청난 힘으로 물을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눈을 떴을 땐 우리 집이었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에서 나오니까 거실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꼭 껴안고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집에 한두 시간 정도 있었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이틀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는 우리를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에 저와 B가 학교에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말도 못 꺼냈지만 집에 돌아간 후 A는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엔 저는 목욕탕 안에서 기절한 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 왼쪽 장단지에는 무척 작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B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러자 어머니는 B는 지금 병원에 있다며 만나고 싶냐고 물었고 나는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러 가자. 하지만 피곤을 봐도 울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하는 거다. 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약속한 저는 병원에서 비를 만났지만, 비는 목욕탕에서의 그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서워서 비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A와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만, 비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가 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도 없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소름 끼치는 아파트.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있던 일입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였고, 그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큰 방을 제가 쓰게 됩니다. 저는 큰 방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큰 책꽂이를 사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전에는 내 방이 작아서 방 안에 두지 못했던 피아노를 방 안에 둘 수 있게 되어서 제 기분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저는 새 방으로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책상을 옮기던 도중에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한켠의 장판이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냥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방을 바꾼 이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틈틈이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걸쳐 한두 시간씩 여러 번 잠을 잤지요. 아무리 길어도 한 번에 3시간 이상은 잠을 자지 않았고, 그 탓에 밤에는 잠이 없어 항상 깨어있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잠이 들던 시간은 11시에서 1시 사이였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깨어있는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 정도 되면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시내의 번화가는 모르겠지만, 주택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밖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들립니다.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발소리가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방을 옮기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평소 자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족들은 이미 잘 시간이었지만 중간에 깨서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 방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감에 따라 소리가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발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방문을 벌컥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만 되면 어김없이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로 장판 위를 걷는 그 특유의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방 밖에서 울려 퍼졌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었지요. 부모님께 이야기도 해봤지만 꿈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하시며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잠을 일찍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단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던 저는 기겁하면서 벌떡 일어났고, 밖에 가족이 들어와서 제게 말을 걸 확률은 없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에 들려는 순간에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 귀에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켰지만 역시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1년간은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사해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고, 그때의 그 발자국 소리는 이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 안에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던 장판입니다. 잠긴 방 안에서 내 귓가에 대고 누군가 말을 하고 숨을 쉰 것 같은 그 느낌, 밤마다 들리던 발자국 소리.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아마 그 발자국 소리는 밖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봤습니다. 늦은 새벽에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문 밖으로 나가 봅니다. 그러자 내 방문의 위쪽에서 할머니가 붙여놓았던 부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그 부적을 집어들었는데 부적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놓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늦은 새벽에 가족들이 전부 자고 있는데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